오늘은 7월 23일 일요일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7월 4일 들어온 이후 벌써 한 20일 정도가 지나고, 블라디보스톡이 뭐 비교적 큰 도시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7,000km를 달려오면서 블라디보스톡만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이 도시에 왔는데, 여기는 놀이공원도 있고 뭐 쇼핑몰도 있고 조금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이틀 정도면은 카자흐스탄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러시아는 끝인데, 물론 조지아 넘어갈 때 러시아를 잠깐 들리긴 하지만, 뭐 조지아 시내는 오늘이 그 마지막일 것 같아서, 잘하면 내일 옴스크나 그쪽 가서도 뭐 한번 볼 수는 있긴 한데, 일단 크라스노야르스크 가서 뭐 쇼핑몰도 가고 좀 시내 구경을 한번 오늘은 하고, 좀 오늘은 좀 쉬고 내일 이동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내 쪽으로 출발. 어제 이동할 때 그렇게 많은 화물차들하고 뭐 그 차들이, 오늘은 일요일이라 그런가 다 어디로 간지 완전히 그 도로가 좀 한적한 편입니다. 오늘은 오늘 이동을 해야지 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저도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좀 쉬는 걸로. 시내 들어가는 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도 2차선 도로를 만났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큰데도 시내 들어오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도로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구멍구멍 막 포트홀들도 많고, 물 쌓인 데는 막 엄청 패여가지고 물이 깊게 고여있고, 포트홀도 심하고. 400m 앞에서 회전교차로에서 세 번째 출구입니다. 도시가 이렇게 큰데도, 물론 뭐 눈이 많이 오고 겨울에 연막칼슘도 많이 뿌리고 한다고 하지만은 아마 굉장히 큰 도시 같은데, 이 운전하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막 운전했다가는 맞다고. 이게 도로가 지금 물바다입니다. 물바다. 앞에서 살짝 우회전입니다. 살짝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살짝 우회전입니다. 살짝 우회전입니다.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닌데 지금 좌회전입니다.
앞차는 현대 엑센트 같고 왼쪽 차는 i30인가? 근데 이름은 둘 다 솔라리스로 돼 있어. 솔라리스. 와, 물 튀어가지고 길 가는 사람한테 다 물 지금 튀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네. 비가 어제부터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밖에 안 왔는데 여기도 트램버스가 다닌 전기버스. 이 서쪽으로 오면 올수록 현대차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블라디보스톡 쪽에는 거의 일본차 있는데, 왜냐면 모스크바 옆에 상트 쪽에 그 현대차 공장이 지금 물론 폐업했지만은 상트 공장에서 뭐 모스크바 쪽에 차를 엄청 팔았으니까 이쪽이 지금 모스크바 쪽에 가까우면 할수록 현대기아차가 많이 보입니다. 경찰이 일요일인데도 경찰이 단속하네. 오늘은 일요일인데 어제 거의 한 1000km 넘게 달려와서 오늘은 안에 청소도 하고 옆에가 대형 쇼핑몰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장을 많이는 안 보고 장 보고 밥 먹고, 밥은 그냥 짜글입니다. 짜글이 라면, 계란, 밥 같이 그냥 볶 넣어가지고 끓인 거 하고, 내일 거의 카자흐스탄 이제 국경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러시아 현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여기 카드가 해외 송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러시아 들어올 때 가져온 그 돈 가지고 이제 러시아 빠져나갈 때까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유있게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 뭐 장을 많이 봤나? 하여간 돈이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가면은 갈 수도 있긴 한데 안 그러면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카자흐스탄 들어가서 그 키르기스탄 갔다가 우즈벡 갔다가 다시 카자흐스탄 나와서 러시아 들어왔다 조지아로 이렇게 가는 루트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이제 러시아 국경을 나오면서 스탬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는 블라디보스톡에 들어올 때 받은 거고, 이거는 캬타에서 몽골로 넘어갈 때 받은 거고, 요거는 몽골에서 다시 러시아로 들어올 때 이제 입국할 때 받은 겁니다. 잘 보면은 여기 배 모양으로 돼 있고 차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당연히 17일 날 들어갔다가 20일 날 나왔으니까 이렇게 스탬프를 이렇게 이제 받은 거고, 다만 러시아는 그 마이그레이션 카드라는 입국 카드를 소지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요거를 뭐 여권 번호랑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요거는 분실하면 뭐 어디로 하여간 굉장히 멀리 이동을 해서 다시 이걸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잘 간직을 하라 그랬고, 러시아에서 왜 이런 거를 아직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쪽이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이거를 경찰이 검문을 했을 때 인터넷 안 되는 지역은 요거 증빙을 통해서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련 서류는, 제일 먼저 이 서류는 그러니까 차량 임시 반입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세관 통과해서 이 차를 내가 러시아에
임시 반입했다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2달 안에 반드시 요게 나갔다는 그 증빙을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아나 이런 데는 나갈 때는 그 세관에서 바로 그냥 처리가 되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를 빠져나갈 때 무조건 스탬프를 받아가 나가는 게 처리가 되는데, 차량은 몽골로 들어왔을 때는 요 서류를 도장을 찍은 다음에 저를 다시 줬습니다. 그 뭐냐면, 이 차가 러시아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2달 안에 러시아에서 정상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요 서류를 제시하면 이게 증빙 자료가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러시아에 체류했다가 나갔다. 이게 이제 고문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지금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개인이 그냥 보관하도록 돼 있는 거고, 몽골에서 다시 들어올 때 동일한 문서를, 옛날 거는 이렇게 이제 타이핑해서 썼는데, 들어올 때는 친절하게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러시안 말로 따라 출력해 준 다음에 그거 똑같이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는 요거 보고 따라 쓴 거고, 요거를 받아서 제가 러시아를 빠져나갈 때 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들이 2달 안에 요게 차가 나가질 않으면 경찰에 수배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제 차를. 그래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하고 달리 차는 러시아의 그 5개 나라 관세 협정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제가 카자흐스탄을 갈 건데, 카자흐스탄을 갈 때는 여기에 문서를 요구를 도장도 찍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차 그냥 내부 검사하고 여권만 스탬프 받으면 카자흐스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5대 관세협정국 안에서는 그 차가 그 안에 있어도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대 5개 나라를 빠져나갈 때 또 스탬프를 받아야지, 그게 이제 러시아 그 관세청인가 뭐 그쪽에 이제 등록이 돼야지만 이 차가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그 관세정국 5개 나라가 러시아랑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하고 또 어느 나라 하나 5개국인데, 사람들이 이제 파미를 가려고 그 기르기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넘어갈 때는 타지키스탄은 러시아랑 관세 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여기서 나갔다 하는 거를 그때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공무원들이 그냥 이걸 받아놓고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답니다. 전산 처리도 바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 당국에서는 2달 지나면 메일 보내고 전화로 이제 계속 너 차 지금 나갔냐 안 냐는 거를 추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 쪽 파미리를 혹시 가실 분들은 글로 갈 때는 여기 도장 받은 거를 사진이라도 찍어 놓거나 아니면 원문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고, 무조건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돌려준다 그러길래 글로 가는 거를 포기하고 이 문서를 받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요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잃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입국 카드랑 요 차량 관련 서류,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보험 증서입니다. 종합보험, 우리나라 한 2달에 한 18만원 정도 돈을 냈고, 2달간입니다. 2달간. 그 2달 안에 어차피 이 차를 러시아로 빼야 되기 때문에 2달 동안 유효한 보험 증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이거 없어도 된다 그래서 뭘 굳이 영사관 가서 이것까지 받냐고 했는데, 저는 블라디보스톡 영사관 가서 제 차가 이제 버스로 만든 캠핑카니까, 여기는 그 우리나라 운전면허에 뭐 몇 인승까지 그 할 수 있는 1종, 2종 그 개념이 B타입, D타입 뭐 이렇게 나눠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공직 문서가 뭐냐면 영사관에서 발급한 그 공식 문서인데, 제가 이 차를 러시아에서 운전할 수 있다고 그 영사관에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B타입, 뭐 D타입 이렇게 뭐 했는데, 러시안 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경찰을 만나도 요거 딱 보여주면 영사관 도장 찍혀 있고 이 사람이 운전이 가능한 거구나, 바로 요걸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러시아 들어올 때도 굉장히 유용했고, 경찰한테 단속 걸렸을 때도
요거 보여주고 그냥 웃으면서 바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4달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많이 하는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냥 그 블라디보 시내에서 뭐 걸어서 한 5분 10분 그 아르바트 거리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바로 그 요청하면은 우리나라 스타일답게 5분 안에 바로 만들어 주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 이렇게 제가 운전할 수 있다는 걸 영사관 직인을 찍어줍니다. 이게 러시아에서 되게 굉장히 저한테는 유용했습니다. 여기는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한 부산 정도 분위기?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뭐 거의 두세 번째로 큰 도시고, 지금 일단은 LTE 환경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영상 정리 못한 것들 싹 정리하고 있고, 여기는 마트입니다. 그래서 우유하고 뭐 생필품 필요한 거 조금만 사고, 도시 구경은 차 너무 커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도시 구경은 안 하고 마트에 장만 보고 차 운전하면서 그냥 시내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가 이렇게 먼 길까지 와 있네요. 러시아 쪽 서쪽으로 갈수록 한국 차들이 계속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일본 차들이 많고 거의 일본 중고차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자본주의의 상징 KFC도 있고, 여기 철수 했습니다. 안에 벽구나. 아니 열었네. ATM도 있네. 와, 이거 매장이 너무 커서 적응이 안 됩니다. 식품 매장은 아니구나 이게. 우유 한 개 사려고 이렇게 큰 매장을 왔습니다. 생선. 여기 하나 5,000원 정도 하네요. 이 돼지고기 미트볼 같은 거. 물기가 있어.
살. 저는 우유만 하나 빨리 사서 나가야 되겠다. 마늘. 우와, 빵이 그러니까 1,500원 정도 하네. 1,500원. 와, 다 술, 와인. 와, 다 와인, 술, 보드카. Выделенный ассортимент торговой марки «Баварушка». Скидка до 50%. Предложение ограничено действует в карте постоянного покупателя. Супер скидка с 3 июля по 15 сентября. Скидка. 우유 찾아 산말립니다. 여기 있다. 이거 우유 잘못 사면 또 시큼한 우유, 식초 들어간 우유 사면은 큰일 납니다. 루블화가 부족해서 더 이상 뭐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유하고 장보기 성공. 6시인데 아직 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10시쯤 해가 떨어지니까 슬슬 이제 외곽 쪽으로 또 조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부산 같은 도시인데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그냥 조지아 방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직접 와보시면 압니다. 혼자 와보십시오. 돌아다 이 큰 캠핑카를 가지고 여행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 일단은 조지아 가면 이제 가족 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이제 캠핑하면서 여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빨리 지금 러시아를 일단 빠져나가는 게, 왜냐면 현금도 지금 부족하고 지금 전쟁 중이라 송금 업무도 다 막혀가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그 숙소 사장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한 6시 정도 됐는데 해가 뭐 한 10시에 지니까 한 4시간 정도 운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쉬면서 카자흐스탄으로 갈 것인가 조지아로 갈 것인가 뭐 이것저것 여러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조지아가 일단은 무비자가 360일입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뭐 도로 환경도 그렇고 무비자 조건도 그렇고, 제가 지금 8월 중순에는 한국으로 좀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오면서도 고민을 했는데, 조지아 트빌리시 쪽으로 가서 그냥 차 어차피 정비도 한번 해야 되고 빨리 도착해가지고 그쪽에 안전하게 차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좀 찾고 그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뭐 한 4,000km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은 한 빨리 달리면 4일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일단 안전하게 지금 구독자님들이 주행 중에 유튜브 찍는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내일부터는 벽걸이 여기 부정식으로 해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 중에 위험하니까.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라 여기도 뭐 밖으로 뭐 여행 갔다가 들어오는 차들은 많은데 일요일이라 화물차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 없고 좀 안전할 때 빨리 조금이라도 더 조지아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영상 업로드 하다가 그냥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냥 여기 과속 카메라가 아마 시내 구간 40km로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앞차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와 여기도 오늘 일요일이라고 마실라 갔다 오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줄이 엄청 길게 돼 있네요, 차들이. 막혀있는데 이 와중에 추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야? 얼마나 추월해서 빨리 가겠다고. 저처럼 캠핑카 가지고 여행 오실 분들은 저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좀 여유롭게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도 많이 안 됐던 것 같고 막 그냥 막 들이댔는데 좀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여기까지가 한 5,500km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지아까지는 한 지금 5,000km 정도 남았는데 한 55% 정도 지금 왔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빨리 러시아 출국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큰 도시는 큰 도시인가 봅니다. 일요일날이라 어디 뭐 여행 갔다 돌아오는 차들이 그냥 끝이 없네요.
200km 왔고, 조지아 국경까지는 한 4,000km 정도 남았는데, 한 1,000km까지 근접하면 그때부터는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군부대도 많고 뭐 괜히 또 국경 넘을 때 트집 잡힐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일단은 차가 안 막히, 일요일 오후로 차가 안 막혀서 너무 좋아서 환경적인 상황이, 일단은 졸릴 때까지 계속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계속 그냥 광활한 평의 자연이니까 처음에는 막 이게 너무 가슴이 뻥 뚫리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벌써 한 2주째 이걸 매일 보다 보면 감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그냥 그렇구나, 빨리 유럽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힘든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디젤 경유값도 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할수록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치타 쪽 지날 때는 우리 돈 한 뭐 1,100원까지도 갔는데, 이쪽 지금 방금 주유소 지났는데 보니까 한 8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0원 정도가 200-300원 정도 더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는 뭐 물류 비용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한 850원 정도까지 지금 싸졌습니다. 경유 가격이. 여기 내비 안내하는 데로 왔는데, 여기를 저는 못 건너는데 일로 가라고. 높이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저기가. 차 위에 저는 닿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못 갑니다 일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사람들이, 여행하신 분들이 구글맵하고 얀덱스 같이 쓰라고 말씀하신 게 맞네요. 이게 구글 시키는 대로 갔더니 완전히 골목, 차 간신히 지나갈 만한데 그걸로 계속 안내하더니 결국은 위에도 차 높이 때문에 못 가는 이상한 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뺑글뺑글 돌아서 지금 맞게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4,800km 남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런 길로 가면은 아마도 저 앞에 고속국도랑 만나는 것 같긴 합니다 내비에서. 이 얀덱스를 내일부터는 같이 키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시골로 가니까. 다행히 메인 도로를 잘 찾아 나왔습니다. 뭘 하든 스케일이 그냥 노을도 매일매일 바뀌고, 지금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게 7,000km를 왔는데, 이제 4,800km만 더 가면, 요거는 트빌리시 조지아 수도까지 찍은 거고, 실제로 국경까지는 한 4,000km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자, 마음 먹고 가면은 뭐 한 5일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 남았습니다 이제. 러시아도 이제 빠이빠이 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멋있는 러시아도 며칠 후면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유채꽃이 끝이 없는 꽃이. 일요일이라 운전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차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차 없을 때 빨리 쭉 빼놔야지. 이 규모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몽골 러시아 전체에서 본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이게.